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5분 부동산 교육 Just 5 Minute 이주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입지 규제 최소구역 요걸 좀 설명드려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 이런 시대가 되면 분명히 이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많이 활성화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여러분 말 그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 해당 부동산 입지가 규제가 있다면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구역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 해볼까요? 제 고향이 대전인데 대전역 주변이 일제시대부터 개발되다 보니까 토지 분할된 것들이 30평, 40평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덕 해서 건물 기와집 짓고 있는데 옛날 사창가로도 많이 쓰였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지역들이 이제 뭐 사창가는 다 없어졌는데 지금 현재 구닥다리 건물이 있는데 상업지역이에요. 입지는 너무나 좋지만 해당 토지용 형태들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 원래 필요한 것은 도시 재생사업, 옛날 정비법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금 현재는 재개발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재개발 사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이권관계가 있고 또 토지 소유자들이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이런 정비사업이 질이 멸렬하다가 없어진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입지는 너무 좋은데 그러면 30평, 40평짜리 땅에다가 뭔가 건물을 지려고 보면 이 입지가 너무 좋지만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개발이 안 되는 것들이죠. 또 이 중에 보니까 어떤 땅은 딱 보니까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 60평짜리 건물이에요. 여기에 건물이 높게 있는데 이런 건물을 지금 오래돼서 개축을 하려고 푸시면 현지 건폐율과 용적률, 주차장법을 적용해버리면 여기 건물 푸시고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 건물이 반토막이 나도 건폐율, 용적률을 맞추기 위해서 이 재축이나 개축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구닥다리 건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입지는 너무 좋은데 현재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건물 사이즈에 관련된 그런 규제를 해버리면 이 도시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60평짜리 과거 상업지역에 7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거 오래됐다고 푸시면 3층도 못 져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못 따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 해서 이런 데서 등장하는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에요. 물론 이런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뭐 지정권자가 지자체 쪽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 쪽에 가 있고, 왜? 지역 선심 정책의 난발 때문에 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는 중개사 시험 보는 분들에겐 공법적으로 중요한 얘기지만 여러분에겐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이 앞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걸 딱 보게 된다면, 아, 여기는 뭔가 규제를 최소화하는 구역이구나. 현재 있는 상태에서 뭔가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어떤 기반시설의 확충에 대한 얘기만 조금 곁들여 놓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건폐율, 용적률 또는 건물에 대한 높이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여러분들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에요. 그럼 이런 데가 막 아무 데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주거, 상업, 문화, 뭐 복합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옛날 구시가지로서 지역 경제 중심이었지만 신시가지로 옮겨갔고 신시가지의 수요가 있어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됐는데 이거를 자꾸 양쪽으로 팽창하려니까 국토가 너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시가지를 다시 한번 옛날 우리 아나바다 운동처럼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뀌어 쓰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걸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꿨을 때 황골 탈때 그런 정비 사업으로 싹 밀어졌다는 게 불가능한 지역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이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고 토지의 기존 형태를 유지하면서 도시를 재생하자. 옛날처럼 정비사업으로 싹 때려부시고 바꾸는 것은 그만하자. 이런 거면 결국 이런 데서 필요한 게 뭡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서 기존 거를 유지하면서 니네 원래 컸던 건물인데 좀 다시 좀 완전히 건폐율 용적률까지는 안 해도 어설프게 딴 데보다 좀 높게 짓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서는 우리가 집 질 때 문제가 되는 주택법이나 또 주차 문제를 위한 주차장법 등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완화 적용하는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보게 된다면 이런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현재 여기서 완화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런 걸 보게 된다면 깜짝 놀라요. 아, 정말로 이런 데서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데서 50평 뭐 도저히 건물 못 져. 여기서는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입주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설명드렸고,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 이런 유튜브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저희 카페 네이버에서 이주왕이라고 치면 제가 나오는 카페나 네이버 또는 밴드에 부동산 신의 한수 밴드에 와서 좀 더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